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고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 칩에 대해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초기엔 낮게 시작하겠지만 일정 기간 이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200%에서 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이 발언에 글로벌 증시도 즉각 하락세를 나타냈고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최애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품목별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지 않는 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거래일 대비 각각 2.23%와 3.25% 하락했고 한미반도체도 4.5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이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수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HMM은 지난 14일 2조 1,43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6,200원이며 취득 예정 주식수는 약 8,180만 주입니다. HMM은 이번 공개 매수로 주주 가치를 제고해 기업의 밸류업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HMM의 1, 2대 주주가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만큼 소각 후 대주주의 보유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의 참여는 확실시되긴 하지만 타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과 HMM의 몸집이 올해 들어 크게 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영화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HMM의 주가는 7.01% 오른 23,6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유엔에 제출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언에 증권가에선 최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내 전력망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흐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르면 2026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 올해 상반기 말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6조 2천억 원으로 상반기 영업이익 5조 9천억 원에도 순이자만 2조 2천억 원을 지출해 빚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1.54% 상승한 39,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관련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의 백신 보급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방한 기간 동안 게이츠 재단이 진행해온 저소득 국가 백신 보급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제약업체들과의 협업을 타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방한 기간에 정부와 민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3.11% 상승한 48,100원에 수젠텍도 4.94%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이었던 월요일, 국내 증시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예고해 나면서 오늘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3,20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내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고요. 다만 한 차례 낙폭에 대해서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80포인트 지지해내지 못하면서 3,17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 비슷하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812포인트, 장 초반이 일중 고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불어오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갔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낙폭을 보이면서 800선을 지지해내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또 현물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더라도 평균 대비해서 오늘 굉장히 위축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수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체크되실 것 같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3,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의 경우에는 800억 원 가까이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유지해내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양광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려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5일,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쉬어갔던 지난주였죠. 미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한 프로젝트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한 정책들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었죠. 그런데 이 신규 지침을 보니까 주거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액공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이프 하퍼에 대해서도 4년간 유지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이프 하퍼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세이프 하퍼 같은 경우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5% 이상을 투자를 해야 착공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을 보면은 15메가와트 이상의 이 대형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시공도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축소되지 않고 4년간 유지된다라는 점을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이고요. 특히나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030년까지도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정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강했습니다. 8.9%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OCI홀딩스의 경우에는 7%대 급등, 또 그리드위즈도 2% 강세 흐름 이어갔고 반면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3%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SDN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에 따라 연일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오늘 미국의 이 빠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거점 본부를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인력 배치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한국과의 조선협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MRO에 대한 위탁이라던가 또 군함에 대한 공동 생산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좀 점쳤는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도 높고 또 이 미국 MRO 수주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일본보다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조선주들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조선주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KB증권 측에서는 이제 기대 조선주에서 실적의 조선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량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하나오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장에 재료가 살아있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조선주들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오늘 STX 엔진의 경우에는 6.3%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나엔진 4.8%, 하나오션도 2.4% 강세 흐름 보여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2% 강세 흐름 보였고요.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으로 전환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선주 또 조선 기자재까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 앞두고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켓업에서는 오늘 마켓 조선과 또 태양광 관련해서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낙폭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 좀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한 달여간 이 시장을 리드했던 건 아마도 2차 전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의 깊은 분들은 보셨을 텐데 2차 전지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AI 쪽으로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아주 크게 올랐던 네이버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끝마치고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새로 탐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 자금으로 이런 AI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미 그에 대한 정책 자금의 큰 얼개는 만들어졌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어디를 좀 살펴봐야 될지 잘 포인트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태양광주 투자 기회는? 네, 오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 태양광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모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태양광주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좀 잡아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마다 대기업별로 또 짓고 있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대부분 다 짓고 거기서 발전한 에너지를 갖고 이 데이터 센터에 이런 서버들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전기는 그 지하에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저녁 때 햇빛이 없을 때 거기서 전기를 꺼내서 이 서버를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또 혹시나 부족할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전기가 끊을 수도 있고 또 구름이 껴서 발전량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SMR, 소형 모듈형 원전을 갖다가 또 전기를 갖다 꽂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이 태양광은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태양광이죠. 그리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원료비가 공짜입니다. 태양이 주는 무료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태양광은 앞으로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좀 늦게나마 지난 3년 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이런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아리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하는 아리백 투자를 대기업들이 늘리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잘 찾으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으로 보더라도 생각보다 우려감이 너무 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리 기후협약 여기서 탈퇴를 할 때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혼자 앉아 있고 EU 정상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모두 서가지고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는 사진이 있었을 텐데요.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을 때 그 황당한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봤던 장면이죠.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임 정부였던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쪽에 들어갔던 보조금들을 대부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에서만큼은 삭감액이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2050 탄소 제로 정책, 전 세계적인 민간 협약입니다. 이거를 또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이 태양광 산업은 이쪽은 중국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전 세계의 태양광 시장을 다 먹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나름대로 또 고민하면서
이 친환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풀어주던 걸 이제 다시 또 여기다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을 그만큼 덜 줄인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또 국내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은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더 강했고요. 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 앞에 HD 들어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을 말 그대로 다각화 차원에서 이 친환경 쪽에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키운 것이죠. 그리고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에서 매출액 70%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 쪽 사업은 이제 그것 말고도 정밀화학이나 이런 화학 쪽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사업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현지에서 이 텍사스가에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직접 태양광 모듈과 셀을 생산을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지금 한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이러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책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못했던 부분, 그래서 아리백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아리백 투자에 몰려든 대기업들 자금이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리백 투자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건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쪽에 투자하지 못했던 거 압축적으로 해야만 내년에 유럽에서 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대기업들이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탄소 국경세를 부담받고 이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이 많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리백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수혜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이게 OCI 홀딩스는 미국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내년 후반기나 돼야 그 공장이 가동이 돼서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매출액이 약 70%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 아리백 투자에 대한 수혜를 보는 업체죠. 그리고 이미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좋아지는 실적은 기업 가치를 밀어올리고 그 기업 가치는 바로 주가를 밀어올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갖고 보시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충분히 싼 가격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렴한 가격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상방을 향하는 그 룸민도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조선주 슈퍼사이클 진입, 실적 호전 지속될까? 네, 오늘도 조선주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제는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지금 상반기 실적들이 대부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조선 쪽에 관련된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모두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상반기의 실적에서 우리 조선사들은 확실히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간 이 실적은 대부분 상선이나 이런 민간 쪽 분야들입니다. 물론 이 하나오션이나 HJ
그 조선, 그러니까 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또 HD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특수선이라고 해서 군용 그러니까 방산 쪽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커봐야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미 해군의 그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이쪽 시장이 새로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시장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던 조선이 이제는 특수선 사업부의 특수선 바람을 타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의 실적 호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에서 조선주를 여전히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건 사실이죠. 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종목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엔진과 STX 엔진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포인트 짚어보시죠. 하나엔진, STX 엔진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엔진은 앞서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STX 엔진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새롭게 주인을 맞이한 조선 기자재, 즉 엔진 업체와 선박용 엔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인을 맞아야 될 주인이 없는 그 기업의 차이죠. 한화엔진은 예전에 이게 그 두산엔진인가 그랬을 겁니다. 두산그룹을 갖고 있던 그 엔진 회사였는데 선박용 엔진 회사인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각하게 됐죠. 그걸 한화그룹이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한화엔진으로 이름 바꿨죠. 그러면서 이 한화엔진은 듀얼 연료 엔진, 그러니까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해서 그 엔진 하나가 뭐 가솔린이나 LPG 같은 거 사용하면서 예전에 쓰던 그 벙커시도 함께 쓰고 그래서 어느 뭐 한국에 들어갈 때는 LPG, LNG를 쓰거나 LPG를 사용하고 한국 밖으로 대항해 나갈 때는 그냥 벙커시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선박을 만듭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아직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도 다 하나오션이나 한국에 있는 이런 조선사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이 엔진을 사다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조선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엔진, 그 조선사 중에 좀 큰 배를 만드는, 즉 이중 연료 엔진을 사용한 이런 그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한국의 이런 조선 엔진 업체들로부터 엔진을 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매각이 될 예정인데 지금 그런 경영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딜이 끝나면 이 STX 엔진을 누가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거품이 낀 게 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도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시고 접근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엔진도 STX 엔진도 모두 이 조선 기자재로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건 개선되는 모습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지만 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좀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하나엔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당연하죠. 이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M&A가 됐을 때 대기업이 이런 경영권을 가져간 회사는 그 대기업의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실적을 호전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두산엔진, 물론 두산그룹도 대기업이지만 여차하는 어려운 그 기업 사정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됐고 그걸 인수한 회사가 하나오션인 겁니다. 하나오션의 자회사인 하나엔진은 하나오션에도 엔진을 납품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사에도 이 듀얼 그 연료 엔진, 그러니까 이중 연료 엔진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중공업에도 재고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 때문에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호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받아 안으면서 거기서 이중연료 엔진이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수요가 살아있는 한 한화엔진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나엔진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엔진 앞서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나엔진 같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봤다면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위축됐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예고했죠.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투톱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9%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3%대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2.6%대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UBS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5%대 낙폭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3.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는 8%대 조정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마리서치의 경우에도 2%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손경식 회장을 향해 CJ 대한통운 관련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손경식 회장님은 CJ 대한통운 부당 교섭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삼았던 경총에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노조 탄압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 촉진법입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가 대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상권을 무력화했던 노동쟁의 접의 행위를 너무 좁혀서 불법화했던 그것을 법원 판례에 맞게 수정했고 손해배상의 허들을 더 놓았을 뿐입니다. 국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불법과 편법, 부당노동행위에 기대어 노동기본권을 억압해온 기업 간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2번의 거부권을 당했던 개정안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월, 화, 수 3일 강의하면서 이 방산주하고 이 조선주하고 그 조방원 중에 조선주, 방산주 했고요. 이제 이 원전주만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주가 지난 상반기 때 아니면 지난해하고 다르게 그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 바뀐 이 시장의 현황을 바뀐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시장을 보셔야만 제대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적도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전주에게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대형 원전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새로 짓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그 도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앞서서 그 도전을 해볼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원전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주가 왜 이게 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유행하게 되냐면 AI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발전된 AI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류가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소비해 본 전기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전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서버가 매일매일 어떠한 인공지능의 연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대단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좀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당장에 우리 인류의 기술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원전에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원전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노후 원전들이 생기면서 이 노후 원전을 이제 폐로에 들어가고 폐로는 곧 해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 고리 1호기 아주 오래된 한 40년 가까이 된 40년 넘었죠 아마 그 원전인데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원전인데 이 원전을 이제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러한 대형 상호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나라도 이 원전,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고리원전을 통해서 그 해체하는 방법 또 그거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고 이 습득된 기술을 갖고 전 세계 이 노후한 원전들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그 방사능 폐기물들이 나오겠죠. 뭐 고방사능 이런 그 폐 쓰레기들을 또 처리하는 기술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원전주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제조업들을 해외에서 많이 옮겨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공장들이 옮겨간 이 동남아나 또 동유럽 같은데 이런 쪽은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뭐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 원전을 또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한국의 이런 원전 기술력이 가서 또 이런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원전 시장이 바뀐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대형 원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원전이 오래돼서 노후화됐을 때 이걸 폐로하고 해체할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원전 하나를 해체할 때마다 조 단위의 수익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 발전 형태의 이 발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SMR 원전은 우리가 인류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이 설계만 해오던 그 개념만 잡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SMR 원전을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주주사로 참여하면서 여기에 이제 직접 건설에 참여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면 대형 원전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란 SMR도 있고 또 이러한 노후화된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그 작업에서도 또 원전 해체에서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이렇게 원전을 만들고 또 이런 소형 원전을 새로 개발을 하고 또 오래된 그 원전을 노후 원전을 이렇게 폐로 하고 이런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망 테마주를 보시게 되면 이 원전을 새로 짓는 것 그리고 또 해체하는 것 그다음에 또 SMR 이 양쪽 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기술이 있죠. 우리기술은 한국형 원전 제어계측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로를 할 때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을 설계할 때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원전 해체 작업도 지금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지인화 업체는 원자력 발전용 핵심 계측기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 SMR용 계측기기도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성장해 가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원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시장에 많은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이슈들 잘 선별해서 봐야겠죠.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서 내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이슈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공부방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특히나 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우리기술은 그 한국형 원전의 제어 계측 부분을 국산화한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독점 업체예요. 이 제어 계측이라는 건 원전을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SI 그거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원전을 건설할 때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수익을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10년이 걸리는 대형 원전을 짓는데 마지막 2, 3년 동안 여기서 수익이 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원전을 폐로를 해서 해체할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러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그 제어 계측 기술들을 남겨놓고 그걸 철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원전을 지을 때도 돈을 벌지만 원전을 폐로해서 해체할 때도 이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이제는 그 폐로 기술 때문에도 수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반기 때 조방원이라는 테마주가 막 오를 때 그때 바람을 타고 막판에 원전주로서 이것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가면서 교체 매매를 하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번에 폐로를 고리 1호기가 폐로가 되면서 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해체 승인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체 쪽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목은 매수가 4,0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 주면서
이 우리 기술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저가주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진이라는 업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제어기칙 쪽이라면 우진은 이 원전이 운전이 되고 있고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런 계측기기들, 그런 계측기기들을 만들어서 원전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건설이 다 되고 운전 중에 그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런 계측기기들은 주로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앞에 말씀드렸던 조방원이라는 테마주가 불면서 상반기 때 원전이 뒤늦게 들어와서 주가가 치고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렇다가 여기서 이제 여름 휴가를 가면서 교체 비용이 발생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다시 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나 이 우진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해체하는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새로 짓는데도 수익이 발생하고 원전을 폐로해서 해체하는 데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이죠. 매수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면서 우진은 요번에 그 계열사인 우진원텍인가요? 그 계열사가 우진엔텍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고리로 원전 해체 작업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우진도 같이 협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모회사인 우진과 자회사인 우진엔텍도 함께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2분기 영업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원전 사업 자체가 이제 흑자 구도에 올라갔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는 우리기술 그리고 우진 가져와 주셨고요. 각각 매수가는 4,000원, 11,000원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진과 우리기술 살펴봤고요. 마지막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원전하면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실제 원전을 건설하는 업체예요. 건설사입니다. 현대건설이죠. 우리나라 1호 원전을 만드는 회사고 매번 그 삼성물산과 함께 이 엔진, 그러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참여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우리 자유진영 쪽에서 유일하게 계속 대형 원전을 만들어 온 회사이기도 하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현대건설이 미국 기업들과 함께 트럼프의 이 원전 르네상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인가 30년 동안 300개의 원전을 지어서 300기가와트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1기가와트가 하나의 대형 원전 하나이기 때문에 300개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상하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원전 사업을 했던 그런 그 젊은이들이나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기업을 빼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원전 르네상스에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로 SMR 업체의 주주사로 참여하기도 했고 SMR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자, 매수가는 65,000원, 목표가는 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 업체는 폐로, 즉 원전 해체에도 참여했다는 부분을 보시면서 현대건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로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65,0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